안녕하세요. 오늘은 제2단원 극한값의 계산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1페이지입니다. 소단원 확인 문제 개념 구칙 1번 다음 극한값을 오른쪽 그림에서 6개의 그림이 나와 있죠. 답이 거기에서 찾아 답을 내는 문제인데요. 자, 1번에 보니까 1번, 2번은 보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의 극한값입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의 극한값. 자,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의 극한값은 가장 일반적으로 푸는 방법이 있어요. 일반적인 풀이. 바로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자와 분모를 나누어 계산한다. 다시 중요한 거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자, 분모를 나누어 계산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방법으로 1번, 2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분모를 보니까요, 1차입니다. 자, 1차의 최고차 항은 n이 되죠? n으로 분자 분모를 나누겠다는 얘기입니다. n을 n으로 나누고 3n n으로 나누고 1도 n으로 나눠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분모는 1이고요. 분자는 3 더하기 n분의 1입니다. 자, n분의 1은 0으로 가는 거 알고 있죠? 무한대분의 숫자 0으로 가니까 극한값은 바로 3분의 1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 문제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분모는 3차죠? 자, 분모의 최고차. 자, 여기 다시 한번 분모의 최고차로 분자와 분모를 나눈다고 그랬으니까 자, 3차, 즉 n3승으로 분자 분모를 다 나눠보겠습니다. n3승, n3승 2를 n3승으로 2n3승도 n3승으로 나누시고 n도 n3승으로 1도 n3승으로 나누시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n3승을 n3승으로 나누면 1이 되고요. 그리고 정리해서 써볼게요. n3승분의 2, 그 다음에 2가 되고요. n제곱분의 1이 되고요. n3승분의 1 됐죠? 자, 여기서 자, 무한대분의 숫자 0으로 가죠? 무한대분의 숫자 0으로 가죠? 무한대분의 숫자 0으로 가죠? 결국 극한값은 2분의 1이라는 값을 갖게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푸는 것이 이제 가장 일반적인 풀이고요. 좀 더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 방법은 바로 차수 비교법입니다. 즉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모가 m차식이고 분자가 n차식일 경우에 차식의 크기에 따라서 자, 먼저 m하고 n이 같다. 즉 분자와 분모의 차수가 같을 경우에는 최고차 계수 b가 극한값이 되고요. 분모가 더 클 경우에는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더 클 경우에는 0. 그 다음에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더 클 경우에는 최고차 계수 b의 부호에 따라서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를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방법으로 1번을 다시 한번 볼게요. 1번을 다시 한번 보면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n 플러스 1분의 n에서 분모가 1차고 분자도 1차이죠. 그러면 첫 번째 경우에 해당되어서 자, 그냥 답을 내볼게요. 최고차의 개수 b니까 여기는 1이 여기는 3이 그래서 답은 3분의 1이 쉽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2번도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볼까요? 2번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분자 분모 모두 3차죠. 그러면 역시 차수 비교법의 첫 번째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최고차의 개수비를 생각해서, 잠깐만요, 그냥 간단하게 답을 낼게요. 최고차의 개수는 1, 최고차의 개수가 2, 걔네들의 비율이 2분의 1. 자, 이렇게 쉽게 우리가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두 번째하고 세 번째 경우 한번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공백이 없어서 선생님 위에다 써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요런 경우 어떻게 될까요? 2n 제곱 플러스 5n 플러스 1분의 3n 마이너스 1이다. 자, 여기에 보면 분모는 2차가 되죠. 분자는 1차죠. 자, 이처럼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크니까, 자, 두 번째 경우에 해당돼서 바로 0. 또 다른 경우는 제가 분자 분모를 한번 바꿔볼게요. 이런 경우인데, 자, 역시 분모는 1차이고 분자는 2차니까 분자가 더 크죠. 그러니까 최고차의 개수비가, 여기에 최고차의 개수비가 2와 3이죠. 그래서 그 값은 여기에 개수비가 양수기 때문에 양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크기 때문에 무한대.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자, 다음 3번과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과 4번은요, 바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의 극한값입니다. 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경우는 다항식일 때는요, 자, 이때는 바로 최고차 항을 묶어서 극한을 계산한다 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무리식이 나올 때는요, 바로 유리화 과정을 통해서 극한값을 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리식에 해당되는 경우인데요. 3번과 4번은 무리식에 대한 해당되는 경우인데, 이 경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번입니다. 자, 3번이요. 일단 선생님이 문제를 하나만 조금만 변형해 볼게요.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 자, 그러면 자, 이거는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니까 그냥 무한대라고 쓰면 되죠. 그죠? 그렇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때 우리는 유리화를 이용해서, 자, 선생님이, 자, 이 분모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1로 만들어 주시고 유리화를 한번 해볼게요.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합차 공식에 의해서 앞에 거 제곱하면 n 플러스 1이고요. 뒤에 거 제곱하면 n이죠. 분모는 그대로 써볼게요. 자, 없어지죠. 그러면 결국, 자,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니까 얘는 무한대로 가고요. 그 다음에 분자는 남아있는 숫자는 1이기 때문에 결국 극한값은 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바로 유리화 과정을 통해서 극한값을 일반적으로 구합니다. 오른쪽 4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제곱 더하기 n 빼기 루트의 n제곱 플러스, 여기 틀렸네요. 잠깐만 지울게요.
루트의 n제곱 마이너스 n. 자, 여기에다 분자분모에다가 루트의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루트의 n제곱 마이너스 n. 분자분모에다 똑같이 얘를 더합니다. 자, 다음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유리와 자, 합차공식 이용해서 자, 앞에 거 제곱해서 n제곱 더하기 n이고요. 뒤에 거 제곱해서 n제곱 빼기 n. 자, 분모는 그대로 쓰겠습니다. n제곱 플러스 n 더하기 n제곱 빼기 n의 루트 씌운 거. 자, 그러면 자, 분자를 계산하면 n제곱은 없어지죠? 그리고 분자는 2n이 되고요. 분모는요? 예,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다음 문제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가? 아까 배웠던 자, 분모 보니까 1차죠? 2차인데 루트를 씌워서 1차가 됩니다. 얘도 1차죠? 원래 2차지만 루트를 씌웠기 때문에 1차가 됩니다. 그럼 1차 더하기 1차는 1차니까 분자 분모가 모두 1차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간단한 방법에 의해서 자, 여기 차수 비교법 있죠? 이 방법을 끌고 와서 최고차 계수는 1차분의 1차니까 2, 얘는 루트 1 더하기 루트 1. 그래서 원하는 답은 극한값이 1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개념 넓히기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극한값을 구하시오. 자, 1번 보면 분자와 분모의 차수를 알 수가 있나요? 자, 분자의 차수는 1차가 되고요. 분모의 차수도 잘 보니까 2차에다가 루트를 씌웠지만 결국 얘도 1차인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일반적인 풀이 방법으로 분자와 분모를 분모의 최고차로 바로 1차가 되니까 n으로 나누겠다는 얘기예요. 자, 동시에 나눠볼까요? 자, 분자를 n으로 나누면 2. 그렇죠? 여기 한번 볼까요? n으로 나누니까 2가 되고요. 다음 2를 n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예, n분의 1. 자,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근데 분모를 한번 볼게요. 분모도 n으로 나눠야 될 텐데 자, 루트 속으로 나눠야 되니까 n제곱으로 나눠야 n으로 나눈 것과 같겠죠. 이렇게요. 자, 어때요? 자, 다시 한번 자, 이 루트가 있는 걸 n으로 나누면 n제곱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n으로 나눠지겠죠. 자, 이제 밖으로 빠져있는 항 플러스 n은 예, n으로 나누면 1이 되겠죠. 정리 다시 한번 해볼게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분자는 똑같이 한번 써주시고요. 분모는 루트에 4 더하기 n제곱분의 1 더하기 1. 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무한대분의 1. 자, 0으로 가죠? 무한대분의 1. 뭐 무한대 제곱도 무한대고 역시 무한대분의 1이 되니까 0. 자, 정리해주면 분자는 2, 분모는 바로 2 더하기 1의 극한값을 갖고요. 결국 3분의 2의 극한값을 갖습니다. 자, 근데 얘를 좀 더 빨리 한번 풀어볼까요? 자, 조금 다른 색으로. 자, 빨리 풀기. 자, 차수 비교하면 된다고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1차분의 1차인 거 알았으니까 최고차 계수만 쓰시면 돼요. 2. 자, 여기의 최고차 계수는 루트 4. 얘는 1차이기 때문에 계수가 살아있기 때문에 1. 그래서 3분의 2. 자, 이것은 문제를 좀 더 빨리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기억나나요? 예, 유리화를 해야 된다. 그죠? 1번에 3번. 전 페이지에 1번에 3번과 4번에서 배웠어요. 그죠? 자, 그러면 한번 가볼까요? 자, 그러면 유리화를 해줘야 되니까 분자 분모의 똑같은 수, 부호는 다르지만 똑같은 수를
곱해주겠습니다. n제곱 플러스 3n의 루트 플러스 n 루트의 n제곱 플러스 3n의 플러스 n.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분자는 그대로 써주시고요. 분모는 합차 공식이 되겠죠. 자, 잠깐만요. 예. n제곱 더하기 3n 뒤에 부분 n제곱을 빼주시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모는 3n이 되고요. 분자는 루트 n제곱 플러스 3n 더하기 n 다음과 같이 됩니다. 자, 그러면 1번과 같이 이제 빨리 풀기로 그냥 넘어갈까요? 예, 잠깐만요. 자, 몇 차인가요? 1차죠? 몇 차인가요? 1차죠? 1차 더하기 1차. 1차입니다. 그러면 최고차의 개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여기 최고차의 개수인 3. 여기는 최고차의 개수, 여기 루트 1. 여기에 최고차의 개수 1. 예, 그래서 3분의 2를 갖습니다. 자, 됐나요? 그러면 정석으로는 어떻게 풀까요? 예, 정석, 즉 일반적인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분모의 최고차로 나눈다고 그랬으니 n으로 1차잖아요. 1차면 n으로 나누면 되죠. n으로 나눌 거야 3. 여기 있는 것을 n으로 나눠서 3. 분자도 n으로 나눠 봅시다. 분자 루트 속 나누면 n제곱으로 나누게 되니까 1. n제곱으로 나누면 n분의 3. 자, 얘는 n으로 나누니까 그냥 1. 그런데 무한대분의 숫자 0으로 가죠? 그러면 결국 3분의 2의 값을 갖게 되죠. 이거 루트 1 더하기 1이니까 2. 자, 이것이 일반적 풀이 방법입니다. 자, 이해가 됐나요? 예. 다음 이제 3번을 보겠습니다. 3번은요. 자,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푸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자, 잠깐만요.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으로 야, 밑에는 2차야. 위에 1차야. 그러면 밑에가 2차고 위에가 1차니까 0일 거야. 자, 오른풀이일까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점점점의 위험성 때문에 그래요. 점점점은 몇 차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자, 예를 들어, 자,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점점점 1. 자, 이게 n개면 n이 돼서 1차인 거 맞아요. 그런데 1 플러스 1 플러스 얘가 n제곱계라고 하면 얼마인가요? n제곱이에요. 2차가 돼요. 즉, 점점점은 차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시그마 공식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자, 다시 한번. 그러면 첫째,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점점점 n. 아,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가 되니까 공식에서 이렇게 될 거야. 공식으로 푸는 방법도 있고요. 두 번째는요. 아, 선생님 이거 등차 수열이잖아요. 자, 전체 몇 개? n개. 초함가마랑 n 플러스 1. 그리고 2로 나눠주는 거. 이렇게 푸셔도 됩니다. 됐죠? 그렇다면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요. 분자가 2분의 n에 n 플러스 1. 분모가 n제곱이에요. 조금 밑에 지워볼게요. 지저분하니까 지우고 문제 풀겠습니다. 있고 이게 잘 안 지워지네요. 자, 다음 단계.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가는데 이거 n 약분되잖아요. 그리고 분모끼리 2n, 분자는 n 플러스 1. 역시 빠른 방법으로 1차와 1차니까 최고차의 개수 비교해서 정답은 2분의 1인 걸 쉽게 알 수가 있죠. 물론 선생님 저는 그냥 교과서에서 원리대로 얘기해 주세요. 분모의 최고차 n을 분자 분모를 나누게 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가 0 되니까 그래서 2분의 1차 이렇게 푸셔도 돼요.
시간도 중요하니까 조금 빨리 이렇게 이제 앞으로 풀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4번 문제죠. 역시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죠? 점점점은 차수를 알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시그마 공식으로 풀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은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점점점 n 제곱은요. 시그마 공식 k는 1부터 n까지 k 제곱과 같고 6분의 n에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이라는 거 우리가 수열 시간에 배웠죠? 시그마 공식. 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자, 준식은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자 똑같이 써주시고요. 분모는요. 6분의 n에 n 플러스 2에 2n 플러스 1. 자, 약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다음은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우리가 약분 됐고요. 그럼 여기는 n 제곱이 남았죠. 그죠? 그러면 자, 분모는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이 되고요. 분자는 6n 제곱이 되겠죠. 자, 이렇게 계산하는 거 알고 있잖아요. a를 b로 나누고 c를 d로 나누면 bc분의 ad. 이런 공식을 사용해서 다시 약분 아까 n과 n3수 약분해서 n 제곱이 됐고요. 그죠? 그리고 요 분모가 1이라고 생각해 주고요. 그래서 얘랑 곱해 주고요. 이렇게. 다음 위에 아까 남아있는 n제곱과 여기 있는 6을 곱해서 이렇게 같이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정리할게요. 예. 리미트. 자, 이거 몇 차인가요? 예, 2차입니다. 2차죠? 최고차의 개수비는요? 예. 바로 그냥 답을 낼게요. 자, 여기 최고차의 개수 2가 되고요. 여기는 최고차의 6이 돼서 약분해서 3. 그래서 답 3을 낼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다음 개념 넓히기 3번 문제입니다. 두 수열 an과 bn이 수렴하고 다음에 극한값 두 개의 값이 6과 2를 만족할 때 자, 리미트 an과 bn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첫 번째 조건부터 한번 볼까요? 두 수열 an과 bn이 수렴한다고 그랬으니까 선생님이 자, 수렴이란 어떤 일정한 값이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bn도 마찬가지죠. bn이 어떤 값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럴 때 수렴하면 an.bn은 답은 얼마다? 알파와 베타를 곱하면 된다라는 거 알고 있죠. 그럼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무엇인가요? 바로 an 값 알파와 베타를 구해서 곱하기만 하면 되겠구나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조건에서 알파와 베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자, 먼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an 플러스 bn이 6이 나와요. 그럼 좀 복잡하니까 선생님이 자, an과 bn을 cn이라는 새로운 수열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역시 두 번째 조건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빼기 bn이라는 거 그 값이 2인데 역시 an 빼기 bn을 dn으로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연립방정식이 되죠. bn은 cn이고 an 빼기 bn은 dn이다. 자, 그런데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이 두 개를 연립해서 더하게 되면 이 an 두 개는 cn 더하기 dn이 되죠. an이고 2분의 cn 더하기 dn이 됩니다. 한번 빼볼까요? 빼는 것은 파란색으로 쓰겠습니다. 빼게 되면 없어지기 때문에 2bn이 되고요. cn 빼기 dn이 돼서 바로 bn이 2분의 cn 빼기 dn입니다. 그렇다면 자, 여기에서 an과 bn을 구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an의 극한값을 한번 구해볼까요? 자, 리미트 an 극한값이란, 자, 이게 cn이고요. 이게 dn이고 둘 다 수렴하니까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누면 극한값 얼마가 나오나요? 자, 8이고 2 하니까 4가 나오고요. bn도 해볼까요? bn은 cn에서 dn을 빼서 2로 나눈 거니까 극한값과 수렴하고 수렴하면 뺄 수 있죠. 그래서 6 빼기 2에서 2로 나눠서 그러면 계산하면 4를 2로 나누기 때문에 2의 값을 갖습니다. 바로 이게 아까 앞에서 말한 알파고 얘가 베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앞에 나온 4와 뒤에 나온 2를 곱해서 8이라는 값을 얻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요, 사실 좀 더 빨리 푸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왜 이 문제를 이렇게 조금 복잡하게 풀었냐면요, 바로 여기 빨간색으로 할게요. 이게 없어도 풀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겁니다. 이게 없다고 하면 이거 알파 베타인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 푸는 방법이고요. 근데 앞에 이 조건이 있잖아요. an과 bn이 수렴한다는 조건이 있으면 아주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볼까요? 전 지우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거 문제를 어떻게 이렇게 쉽게 풀어요? 자, 그 방법은 바로 이렇게 풀면 됩니다. 수렴하면요, 리미트가 분리가 돼요.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더하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 6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수렴하고 수렴하니까 리미트 분리가 돼요. 그냥 분리하시면 돼요. 수렴한 거 알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이게 이렇게요. 그래 놓고 자, 지금 수렴한지 모르니까 알파를 못 놓지만 얘는 이 값은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 있죠. 더해서 2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그 다음에 이거 계산해서 얼마죠? 8이니까 따라서 알파가 아까 말한 것처럼 4가 나오고요. 자, 얘가 4인 거 그냥 아무 때나 집어넣으면 되죠. 이거 4예요. 그러면 4 플러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 6이니까 얘가 베타는 얼마가 되죠? 얘 2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알파 베타를 곱해서 8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쉽죠? 그래서 자, 지금 앞에 선생님이 좀 복잡하게 풀어준 것은 바로 이 조건, 즉 an과 bn이 수렴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으면 그냥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아까 처음 풀어주는 방식은 이 조건이 없다 하더라도 없으면 우리가 쉽게 처음부터 분리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으로 풀어줘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여러분한테 소개한 것입니다. 다음 4번 문제입니다. 자, 4번은요. 자, 샌드위치 공식을 응용한 문제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그냥 뭐 샌드위치 공식을 모른다 하더라도 그냥 선생님이 이 문제 갖고 한번 접근해 볼게요. 자, 여기 보니까 n이 이렇게 분모에 있죠. 그리고 자연수예요. 선생님, 저 n을 먼저 다 곱할 거예요. 그래, n을 다 곱하셔요. 이렇게 n을 다 곱해 주세요. n을 곱할 겁니다. 됐죠? 여기서 자, 여러분 보세요. 리미트 an을 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요거만 빼내면 되죠. 그러면 앞에 붙어있는 n 3승 플러스 1을 나눌 겁니다. 2n 3승 플러스 n제곱 플러스 n을 n 3승 플러스 1로 나눠주시고요. 또 2n 3승 플러스 3n 제곱 플러스 3n을 n 3승 플러스 1로 나눠주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 앞에 리미트가 붙어있기 때문에 양쪽에 리미트를 한번 붙여볼게요. n이 무한대로 가고 n이 무한대로 가고. 그런데 자, 이거 3차죠? 분자도 3차죠? 차수가 같으면 최고차의 계수비 아닌가요? 네! 2로 갑니다. 3차죠? 3차죠? 네! 최고차의 계수 역시 1분의 2로 갑니다. 그러면 극한값 2로 가고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2로 가면
2보다 적거나 같으면서 2보다 크거나 같은 건 2밖에 없죠? 따라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값은 2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일명 샌드위치 공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영양 키우기 5번 문제입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루트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의 소수 부분을 an이라고 하고, 그리고 an의 극한값을 다음의 단계에 따라 구해보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루트의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이라는 값이 n과 n 플러스 1 사이에 있겠느냐? 자, 이거 어떻게 보여주죠? 저는요, 이거 다 양수잖아요. 양수에서는요, 제곱을 해도 크기 안 변하죠. 그죠? 그래서 얘 제곱해보면 n제곱이고요. 얘 제곱해보면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이고요. 얘 제곱해보면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첫 번째하고 두 번째 항 사이에서의 크기 비교하면 요만큼이 더 있는데 양수만큼 더 있잖아요. 당연히 얘가 더 크죠. 됐나요? 다음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 사이의 크기 관계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얘는 얼마만큼 더 있죠? 네, n만큼이 더 있어요. n 자연수죠. 그러면 n만큼이 더 있으면 이쪽이 크겠죠. 됐습니까? 자, 이 식에 의해서 자, 뭐 같이 루트 씌워버리면 되니까 어차피 루트 씌우면 양수에서는 그냥 n이 나올 테고요.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이요. 그리고 얘는 바로 루트 씌우면 역시 n 플러스 1이 나올 수 있으니까 다음의 식이 된다는 걸 증명할 수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다음 2단계 an을 구해보자고 그랬어요. 자, an이 소수 부분이에요. 복습 한번 해볼까요? 소수 부분이 뭘까요? 소수 부분, 잠깐만요. 예. 저는요, 중학교 때 한번 우리 이런 거 배웠죠. 루트 3의 소수 부분 하라 그러면 정수 부분을 먼저, 얘는 약 1.7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정수 부분이 1이고, 잠깐만요. 이게, 예, 다시요. 정수 부분이 1이 되고요. 소수 부분은 바로 원래 수에서 정수 부분을 빼야 되죠.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루트 3에서 1을 빼면 된다. 이게 바로 소수 부분이 되죠. 다음 두 번째, 파이의 소수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얘 정수 부분 먼저 구합니다. 정수 부분은 얘는 3.14니까 3 정도 되겠구나.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은요, 0.14 안 되는 거 알죠? 그렇다면 만약에 이게 답이 된다면 더 써야죠. 그러면 정확한 숫자를 나타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쓰면 됩니까? 예, 바로 파이라는 수에다가 아까 구했던 정수 부분을 써주면 그것이 바로 소수 부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수 부분이 이제 무엇인지 알았으니까 이제 소수 부분을 한번 구해볼까요? 자, 그러면 자, 주어진 식 루트에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에 이거의 정수 부분은 얼마일까요? 1번에서 찾을 수가 있죠. 정수 부분. 왜냐면 n과 n 플러스 1 사이에 있으면 앞에 있는 게 정수 부분이죠. 예를 들어 루트 2는 사실은 1과 2 사이에 있죠. 그죠? 그러면 정수 부분 앞에 부분 즉 1.414지만 모른다 하더라도 정수 부분이 1인 걸 알 수 있습니다. 파이는요. 3과 4죠? 3.14니까 3과 4에 있죠? 그러면 앞에 있는 3이 바로 정수 부분인 걸 알 수 있어요. 그걸 나타내는 식이니까 잠시만요. 자, 이제 정수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예, 정수 부분은 자, 원래 수에다가 정수 부분이 바로 이거의 정수 부분은 n이 되니까 소수 부분은 an이라는 것은 루트의 n제곱 플러스 원래 수에다가 정수 부분 n을 빼주는 것이 바로 소수 부분이 됩니다.
자, 그래, 이 식 자체를 구하는 것이 바로 2단계에서 요구하는 거고요. 3단계는 이거의 극한값을 구해야 되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대로 써주시면 되죠, 뭐. n 플러스 1 빼기 n. 근데 이제 앞에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의 극한값을 구하는 방법 기억나나요? 네. 바로 무리식이 있을 때는 유리화 해야 된다. 자, 마무리 계산하겠습니다. 자, 유리화하기 위해서 1을 쓰고요. 자, 분자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 빼기 n의 분자 분모에 루트의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 플러스 n 분모에도 똑같이 써주시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분자 어떻게 되나요? 자, 합차 공식 되죠? n제곱 더하기 n 플러스 1과 n제곱을 빼서 없애주고 분모는 똑같이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 더하기 n. 자, 그러면 아까 이거 우리 어떻게 구했죠? 빠른 방법으로 해볼까요? 1차 더하기 1차죠? 1차죠? 1차 더하기 1차. 그럼 1차분의 1차가 되니까 최고차 계수 루트 1, 너도 1, 여기도 1 계산해서 2분의 1 다음과 같은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2단원 문제풀이를 해봤는데요. 혹시 이제 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Q&A 게시판에 질문해 주시고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